남편을 떠나보낸 후 5번째 봄이 왔습니다. 사계절이 5번 바뀌는 동안 나는 여전히 같은 집, 같은 정원에 살고 있죠. 봄이면 정원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집니다. 새로 피어나는 생명 앞에서 나는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거든요. 남편이 떠난 첫 해에는 그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정원에 물을 줬습니다. 둘째 해엔 잊으려 노력했지만 물을 주는 내 손끝은 늘 그가 좋아하던 라벤더 화분 위에 멈췄죠. 셋째 해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봄비가 내릴 때마다 내 눈물은 늘 그 비보다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은 조금 달랐어요. 문득 창문을 열자 바람이 새로이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따뜻하다는 걸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 우연히 보게 된 전단지 한 장. 시니어 문화센터 봄 학기 수채화 기초반 모집. 그 문장 하나가 내 마음 어딘가를 톡 건드렸습니다. 그래, 나도 뭐라도 새로 시작해볼까? 그렇게 나는 5번째 봄의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문화센터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창가 쪽엔 봄빛이 가득 들어왔고 벽에는 다양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홍빛 튤립, 푸른 강가, 그리고 낡은 찻잔 하나. 각기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지만 다들 자신만의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분이 붓을 씻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예, 오늘 등록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김정호입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 쓴 붓이 들려 있었고 손끝에는 물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물감 자국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는 앞치마에 손의 물기를 급히 닦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은이라고 합니다. 그의 손은 웃음만큼이나 따뜻히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봄엔 뭐라도 새로 시작해야죠.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는 문 앞에서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매주 화요일 나는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었죠. 정호 씨는 늘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밀며 오늘은 어떤 색으로 시작하시겠어요? 묻곤 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미는 잔을 받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봄색으로요. 몇 주가 지나자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그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싫어졌어요. 사진은 너무 정확해서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럼 그림은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그럼요. 여백이 많잖아요. 그의 말에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안쪽에 닿는 기분. 그건 정말 오래된 감정이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우리는 자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람. 하면서도 그 떨림이 싫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화단에는 라벤더가 피었고 우리는 매주 다른 색으로 창문 밖 풍경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가 내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취미 가지는 거.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은 몇 해 전에 먼저 갔어요. 생전에 늘 제게 당신은 그리고 살아야 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네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셨네요. 그의 눈빛에 따뜻함이 비쳤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배우자를 떠나보냈어요. 오래전에요. 그 말에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저 담담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무것도 못 그렸죠. 물감이 아니라 그리움만 잔뜩 섞여서. 아내가 미술교사였거든요. 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내가 그리고 있던 그림을 보더니 말했죠. 이 색감 참 부드럽네요. 은희 씨 마음 같아요.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을까 이런 마음. 괜찮을까. 창밖에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봄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건 문화센터를 나가기 시작하고 2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이웃이 지나가며 말했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 나 지금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혹시 당신에게 미안해야 하는 걸까?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진 속 미소가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웃는 게 좋아.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정호 씨와 함께 걸었고 가끔은 커피도 마셨습니다. 대단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죠. 꽃이 피는 걸 보면 꼭 사람 같아요. 기다림이 길수록 더 예쁘게 피잖아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봄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은 그렇게 우리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밖의 햇살은 부드러워졌고 그림의 색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움도 결국은 또 다른 색이 된다는 것. 그날은 딸아이가 예고도 없이 찾아온 주말이었습니다. 딸은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주다가 식탁 위에 놓인 내 스케치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그린 정호 씨의 얼굴이 담겨 있었죠. 엄마 이거 누구야?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차가웠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황급히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아니, 그냥 문화센터 같이 다니는 분이야. 그냥 같이 다니는 분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려.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딸의 눈빛에 서운함과 배신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좋은 분이고. 엄마 아빠 보낸 지 이제 겨우 5년이야.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잊혀질 만큼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 혜진아, 엄마가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미안해. 나한테는 아직도 어제 일 같은데 엄마는 벌써 괜찮아진 거야. 난이 집에 올 때마다 아빠 생각나서 마음이 아린데. 엄마는 여기서 다른 사람 얼굴을 그리고 있었던 거냐고. 그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딸은 단순히 시간을 탓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하는데 엄마만 빠져나간 것 같은 배신감. 그게 딸을 화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 앞에서 내가 내 행복을 찾는 건 이기적인 욕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딸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고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문화센터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스스로 내 봄날의 문을 닫아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집안 공기는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물을 주지 않은 라벤더 화분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에게서는 몇 번의 연락이 왔었습니다. 은희 씨,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걱정됩니다. 그림 도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찾아가세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하면 목소리가 듣고 싶어질까봐. 목소리를 들으면 딸아이의 얼굴을 잊고 다시 달려가고 싶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어귀 벤치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호 씨였습니다. 그는 우리 집 쪽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내가 좋아하던 호두과자 한 봉지가 들려 있었죠.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이라도 다가가서 왜 여기 있어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나는 전봇대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내 꼴이 너무 비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1시간쯤 더 앉아 있다가 해가 질 무렵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식어버린 호두과자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혜진 아빠를 위한 죄책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산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들어가는 라벤더 화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꽃이 다 죽어가네. 물 좀 주지 그랬어. 당신 생각하느라 그랬지. 당신이 슬퍼할까봐. 내가 대답하자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슬픈 건 당신이 나 때문에 시들어가는 거야. 은희야, 나는 추억 속에 살지만 너는 오늘을 살아야지. 꽃은 피라고 있는 거야. 당신 마음처럼. 잠에서 깼을 때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생생했습니다. 나는 추억 속에 살지만 너는 오늘을 살아야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이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딸아이가 다녀간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유품 상자. 어쩌면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릴 날이 올 거라는 걸. 시계, 만년필, 그리고 봉투 하나. 언젠가 나 없이도 잘 지낼 당신에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보였어요. 은희야, 혼자서도 잘 해낼 거라 믿어. 하지만 누군가가 다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면 그건 미안한 일이 아니라 고마운 일일 거야. 너의 웃음이 다시 피어나는 그날 나도 하늘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게. 그러니 망설이지 마. 봄이 오면 다시 사랑해도 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글씨가 번지고 종이가 젖었죠.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 씨, 오늘 수업 끝나고 산책 어때요? 그는 잠시 웃더니 대답했죠. 좋죠? 걷기 딱 좋은 봄날이네요. 그날 우리는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꽃잎이 머리 위로 흩날렸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학기 수업 마지막 날 정호 씨가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내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보았습니다. 언제 이런 작품 같은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저번에 같이 수업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 학기도 곧 끝이니 추억 삼아 선물로 드리려고요. 사진 속에 나는 평온하게 웃으며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액자에 넣기 위해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아까는 미쳐보지 못한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은희 씨, 봄은 언젠가 다시 오더군요. 다만 우리가 그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오래 기다렸지만 이 봄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그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때로는 문화센터에서, 때로는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그렸습니다. 그는 나를 그렸고 나는 그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관계. 그건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가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림을 그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흘러가길 바랐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우리 그림 전시회에 함께네요. 나는 놀랐습니다. 제 그림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게 좋잖아요. 미완성인 봄, 그래서 아름답죠. 전시회 날 내 그림은 한쪽 벽에 걸렸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엔 이른 여름의 빛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정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여백이 꽉 찼네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겨두려고요. 다음 계절이 들어올 자리니까요.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겠죠. 꽃은 지고 바람은 바뀌겠지만 그림 속의 빛은 남을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봄은 다시 온다. 오늘의 사연 봄이 다시 올 때였습니다. 오늘의 사랑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도를 남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사랑, 당신의 마음에 머무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